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지금 뒤에서 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질문하신 것들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해서 좀 부연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K리그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비프로11이라는 축구 분석 회사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맡고 있는 양준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 분석 초등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해 달라라고 전달드렸을 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분석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라서 이제 어떤 내용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같이 좀 공유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제 이력이에요.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에서 선수단 팀에서 근무를 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K리그 유스 지원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K리그 유소년 시스템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다 기획했던 역할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비프로11에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맡으면서 경기 분석이라는 걸 계속 이제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은 이제 이때는 이걸 배웠어요. 프로축구팀의 구조와 역할, 그다음 프로축구 선수의 삶. 과연 이게 참 멋진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때 늘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승부조작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축구 선수의 삶이 참 괜찮은 삶인가라는 질문이 들었었고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제가 전 세계 한 50개 이상의 유명한 클럽들을 돌아다녔어요. 출장으로. 한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와 세계 축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의 이해를 좀 깊게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축구와 자본이라는 걸 보면서 축구 분석이라는 건 결국 지도자와 선수의 어떤 정보 교환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제 아이가 7살인데 지금 축구 선수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이 이쪽 판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어떻게 내 아이를 위한 설계를 해줘야 될까?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자. 좀 들을만 하실까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팀에 보내야 좋은 팀에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아이한테 내가 가르쳐줘야 될 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제가 드릴 오늘 이야기고, 정답은 없죠.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할게요. 저희는 비프로11이라는 축구 분석 회사고요. 네, 여기 제가 있죠? 네, 이게 저희 회사 대표인데 25살에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32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축구 경기 분석을 해서 프로팀에게 혹은 일반 팀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팀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국 회사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본사를 런던으로 옮겼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다. 네, 이걸로 회사 소개는 끝이고요. 이런 회사에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좀 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이 알아야 될 축구 분석의 모든 것. 축구 분석이라 하지 말고 우리 축구 공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축구 공부. 축구 분석하면 뭔가 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항상 축구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축구 공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아까도 영어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를 영어를 좀 잘하게 하고 싶어서 미국을 보내려고 해요. A, B, C 중에 어느 곳을 보내야 될지 한번 선택을 해봐 주세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돈은 다 똑같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이유는? 시골이라서 일단 뭐 왕따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C로 보내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것 같은데. 근데 C로 가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내면 영어는 당연히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아무 데나 가도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막연한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정보가 없어. 자, 이제 축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를 진학을 시켜야 되는데 유스로 보내야 되나? 일반 학교로 보내야 되나? 유학을 보내야 되나? 몰라요. 왜? 정보가 없어서. 저기 가면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맞죠? 제 고민이에요. 네. 아마 근데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할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학원이랑들 보면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교실이 없으면 안 되겠죠. 좋은 교실? 어학원 시설, 혼자 자습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듣기평가할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교육 과정, 어떤 과정을 걸쳐서 올라가는지, 각 수업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래 친구들은 어떤 애들인지, 갔는데 다 한국 애들이야. 그럼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죠. 친구들도 봐야 될 거고. 근데 애를 얼마나 지원을 잘 관리를, 케어를 해주는지. 여길 졸업한 애들이 또 잘 진학해서 꿈꾸고자 하는 데를 갔는지. 이 정보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더 판단하기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똑같아요. 축구팀을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지도자죠. 자,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되게 좋은 지도자예요. 애들 얘기 다 들어주고 다 도와주고. 근데 선수 40명인데 지도자가 1명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한테 한마디 쏟을 시간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지도자는 1대8. 선수 8명의 지도자 1명인 팀이 가장 좋다라고 유럽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한번 팀 생각해보세요. 우리 팀 지도자 몇 명이지? 골키퍼랑 골키퍼 코치는 제외를 하고 우리 팀 몇 명인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국은 대부분 1대15? 좀 선수 많은 데는 1대20. 그만큼 우리 아이에게 들어가는 지도자가 고민해야 시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이죠. 연령대보다 달라요. 어린 연령은 무릎 꿇고 들어주고 질문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너는 왜 그랬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지도자라고 어린 연령대는 해요. 18세 고등학교 되면은 드라이브 걸어줄 수 있는 지도자. 고민 있을 때 같이 앉아서 해결하고 개인 훈련하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 15세 지도자가 제일 어려워요. 중학교가. 왠지 아세요? 사춘기. 신체 변화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나이대예요. 네, 갑자기 급격하게 발달하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싸움이 제일 많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짱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갑자기 막 키가 크고 등치가 커지니까 완전 그냥 정글이 돼버려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다시 서열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축구도 똑같아요. 스코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집단이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집단이에요. 그래서 중학교가 이제 제일 어려운데 그 중학교 전에 어떤 분이 좋으냐? 중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많은 데가 좋아요. 왜? 이 사춘기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훈련장. 우리 팀 훈련장이 없어도 맨날 2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쉽지 않겠죠? 우리 애가
야간에 개인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부로 치면 자습이에요. 훈련장이 없어. 못 하겠죠. 있는 데가 선호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해요. 어떤 팀을 가야 될지. 왜 프로 산하팀을 그렇게 선호하느냐? 이게 그나마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 선호를 해요. 장이 있으면 단이 있겠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요. 네. 이게 이제 어느 곳을 보내야 할지를 좀 고민해보는 기준. 정답은 없어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네,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질문하셨는데 프로유스를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 제 아이라면 보내요. 아니 공부 잘해서 자사고 보낸다는데 반대하시는 부모님 있나요? 자사고에서 과학고에서 와 받아줄게. 근데 경쟁 치열해 나 그냥 일반 학교 보낼래. 이러시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보내죠. 외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과학고 보내죠. 왜? 거기서 살아남아 올라가니까.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은 어중간해 가는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되길 바라시잖아요. 네가 하는 거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돼봐.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가야죠. 경쟁 치열한 데 가서 살아남아야죠. 축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수한 선수들이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선수한테 교육하는 건 축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경쟁에서 이기는 법, 고난을 이기는 법, 참고 견디는 법,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17살 잘하는 애를 20살 경기 뛰어요. 왜? 어려움을 겪어보라고. 근데 그걸 봐요. 애가 그 상황을 부정하고 피하는 애인지 부딪히고 이겨내는 애인지. 우리 아이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부딪히고 이겨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런 환경을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바라는 우리 아이의 목표는 어중간한 선수가 아니라 멋진 축구 선수로 커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조금 도움 되시나요? 네. 그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학원을 보낼 때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아까랑 좀 달라지셨나요? 네. 좀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좀 잘해서 여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막 찾아올 거예요. 근데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훈련하는 걸 보세요. 몰래. 네. 그래야 이제 우리 아이가 저런 곳에 가서 하게 되는 건데 인생이 걸린 건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프로유스 못 갔는데 중학교 때 못 갔는데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모든 건 과거를 뒤져보면 나와요. 고등학교 때 프로유스 가서 프로축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 간 애가 있나? 중학교 때 프로유스 가서 잘 성장해서 간 애가 있나? 아니야. 고등학교 때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프로 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애가 있나? 다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프로유스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의 그에 맞는 고민과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고, 중학교 때 만약에 프로유스를 가게 되면 그때 간 케이스에 맞는 걸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 가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다 못 갔어. 근데 지금 강원FC 양현준 선수 프로유스 못 갔는데 엄청 잘하잖아요. 길이 있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고 늘 기회가 있고, 프로는 어떤 곳이다? 어디 가서 크든 정점에서 잘하면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프로예요. 그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곳을 보내야 된다에 대한 건 끝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복습한다, 예습한다. 어렸을 때 많이 들으셨죠? 복습해라, 예습해라. 이게 보통 공부예요. 축구로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그냥 복습은 그냥 리뷰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복습하면서 중요한 거 별표 칩니다. 형광펜 막 칠하고. 그게 우리가 했던 공부 방식이에요. 그리고 적용합니다. 적용은 뭐죠? 시험 볼 때 쓰게 되죠. 이해하면.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공부에 있어서는. 축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풀이해 볼게요.
이게 축구 분석 사이클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가 오랜 경험 동안 알게 된 사실 하나는 해외 유스 시스템에서는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이 프로세스를 가르쳐요. 프로세스를 가르쳐요.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떤 과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시합을 했습니다.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항상 리뷰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못했나. 그리고 내가 뭘 잘했나, 뭘 못했냐를 하는 게 핵심 사항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적용을 해야죠.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훈련을 하든 시합을 하든 아이들이 공부를 하든 이게 계속 이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결과가 끝났을 때 그 다음이 대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잘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서울대 간 애들이 이걸 잘해요. 복습 맨날 하고 틀린 거 절대 다시 안 틀리고 새로운 거 알게 되면 꼭 다시 공부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자, 그럼 축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뷰. 축구 리뷰 뭐죠? 우리 아이들 뭐 하죠? 훈련일지 써요. 훈련일지 쓰죠? 훈련일지 쓴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뭐 쓰죠? 네. 네, 다짐도 막 항상 써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뭐 성공을 해야겠다 말도 있고 오늘 훈련 뭐 했는지 그림도 막 그려놔 있어요. 네, 그 훈련 리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리뷰예요. 자, 그럼 해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외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할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자, 우리 아이들을 리뷰를 할 때 어떤 거에 기반해서 리뷰를 하냐면 기억에 기반해서 리뷰를 해요. 자기가 했던 훈련, 자기가 했던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의 정리니까. 두 번째, 우리 공부할 때 뭐 있죠? 참고서 있죠. 그리고 요즘은 뭐 하죠? 다 인터넷 강의 보죠. 또 중요한 게 영상으로 다시 그 장면을 리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리뷰에서는 자기의 기억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리뷰와 객관적 물체를 통해서 하는 객관적 리뷰 두 가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수는 스스로 주관적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객관적 리뷰는 지도자가 좀 더 이렇게 능동적인 분이 해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뭐 영상.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리뷰가 돼요. 핵심 사항 정리. 이게 좀 어려워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연령대마다 다를 텐데 이건 결국은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에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적용. 또 해봐야죠. 내가 지난번에 잘 못했던 거 연습했더니 이번 시합 때 적용해 봐야죠. 했는데 우와 잘 됐어. 시합 때 한 번 써먹은 건요. 다시 연습 안 해도 계속 나와요. 뭐 해보셔서 알 거예요.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런 단계만 그 관계만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해시켜 주면 선수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경기가 끝나면 다시 리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또 다시 시합에 조동을 하고 이건 이제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외부 자극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기부여. 자, 토트넘이랑 K리그 하는 경기를 장에 데리고 가서 보고 왔어요. 다음날 아이 어떻게 돼 있죠? 동기부여가 이만큼 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겨울에 애 데리고 유럽 여행을 축구 여행을 한번 갔다 오세요. 겨울에 전지훈련 가야죠. 저는
저는 제가 여유가 된다면 전지훈련보다 거길 데리고 갈 거예요. 왜?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지. 네. 공부를 해야겠다 맘먹는 계기가 있으면 미친 듯이 해서 막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훈련을 통해서 받는 동기부여는 이제 좋아요.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 방씩 빵 때리는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기성용을 한번 만나본다든가, 가서 손흥민 골 넣는 걸 한번 본다거나. 그럼 애들이 달라져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네. 아까 아버님 경기장에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죠. 손흥민 아빠도 그랬을까요? 더 갔을 것 같은데. 네, 아버님의 역할이 경기장에서 뭐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버님의 역할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다. 아까 리뷰하는 영상을 찍는 역할이라던가. 아이가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왜? 리뷰하는데 이게 빠지거든. 네,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경기장에서 아빠의 역할이 간섭자인지 지원자인지 아니면은 선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무엇인지. 그렇게 딱 정의를 잘 해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강한 경쟁. 우리 아이가 15살에 지금 에이스야. 중3인데 완전 에이스예요. 얘는 뭘 줘야 되냐면 고등학교 애들이랑 시합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지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자꾸 도전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제 아이가 7살이잖아요. 저는 지금 9살 반에 가 있어요. 저는 2년 위의 애들과 맘먹으면은 넌 계속 축구해라. 전 제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만둬라. 왜? 축구 선수 할 거면 끝까지 가고 애매하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저는 그게 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2년 위로 올려놨어요. 강한 경쟁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7살인데 저희 와이프는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세 번째는 성공의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이 성공의 맛을 모르면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성공의 경험을 어떻게든 줘야 돼요. 우승이라는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어떻게 더 줄 수 있냐면 개인적으로 목표한 게 있다. 그걸 달성을 했다. 과감하게 축구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전주련 가는 돈이나 그 돈이나 비쌀 거예요. 과감하게 다녀오세요. 아이에게 그런 성공의 경험을 계속 주는 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커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선수를 위해서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위에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맨날 기술은 좋은데 위 과정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도태됩니다. 잘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겠죠. 근데 도태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애들한테? 이걸 준비해오는 아이들한테. 프로 애들을 잘하잖아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엄청 잘해요. 기성용 선수 경기 끝나면 가장 먼저 와서 모든 데이터와 영상 가장 먼저 찾아보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리고 요거는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혹은 팀에서. 그래서 프로 유스 보면 저학년대 애들 엄청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강한 경쟁을 그 체제 안에서 주는 거예요. 준프로 계약해서 프로게임 뛰게 만들어요. 왜? 강한 경쟁을 주는 거예요. 네, 끝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어떤 팀에 보내야 되는 게 가장 좋은가가 부모님들의 항상 고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지원해줘야 되는가가 또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어떤 팀 갈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셔라.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좋은 데 보내라.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죠. 아이들에게 저런 학습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부모님은 저 과정을 아이에게 맡기고
밖에서 이 과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짧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